네,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인이란 용어를 어디서 파생되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건데요. 사인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인체 기관이나 조직의 움푹한 곳을 가리키는 사이너스라는 말에서 라틴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코가 위드 함께란 뜻이거든요. 사인하고 함께 가니까 이제 코사인이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B 오버 A를 탄젠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탄젠트라고 하죠. 예, BA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있을 때 B 오버 A를 탄젠트라고 하거든요. 탄젠트라고 하는 이유는 탄젠트가 접선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접선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A분의 B 오버 A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운받은 PDF에 영이 벡터 PDF 파일의 벡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라고 하면 실수, 그러니까 숫자 값하고는 다르게 양과 방향을 가지는 값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하고 함께 사용했을 때 크기만을 가지는 값, 크기 값이라고 해서 스칼라, 한국말로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 스케일러라고 이제 발음을 하십시오. 훨씬 더 스칼라, 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뭐 철학자, 스칼라 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스케일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스케일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리니어 엘지브라, 또 리니어가 뭔지 좀 헷갈리죠. 리니어가 라인에서 발생한 말이거든요. 라이너. 근데 이제 영어 발음은 리니어니까 리니어라고 하는데 뭐 라인과 관계된 변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속력을 사용할 때는 속력 100km라고 하면은 방향하고 상관없이 그 양만을 가리키는 값입니다. 근데 속도라고 하면 velocity라고 하면요. 방향과 양을 가리킵니다. 속도의 양이 100이 되는 거고요. 뭐 방향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대구로 간다라고 하면 부산에서 대구를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나타낼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화살표를 써서요. 그림으로 지오메트릭하게 나타낼 때는 이렇게 길이와 화살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요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양이 되는 거고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고요. 이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말고도요. 이 점을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점인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뭐 A, B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혹은 A, B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혹은 뭐 V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B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벡터. 그리고 어, 벡터 벡터 반직선의 시작점을 원점에 뒀을 때 끝점의 위치 값을 4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점 A와 끝점 B로 표현되는 벡터를 일반 표준 좌표계에 그린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벡터를 V라고 하면은요, 위에 그,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A에서 B로 가는 벡터, 뭐 이렇게 나타냅니다. 쓰기 힘드니까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벡터를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숫자라 쌍으로 표현할 때는 순서가 중요한 쌍이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컴퓨터 그래픽스 책에 보면 보통 행 벡터를 쓰지 않고요, 열 벡터를 씁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왜냐하면 어, 그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점인지 벡터인지 문맥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세로로 쓰면 점이 아니라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책에서 열 벡터를 써서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벡터를 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후에 행렬을 다룰 건데요. 행렬을 다룰 때 열 벡터를 쓰면 열 벡터 행렬과 열 벡터를 행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요. 행렬의 오른쪽에 위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어떤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뭔가 변환된 벡터를 리턴한 함수 f하고 g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F43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은
f 함수의 입력으로 43이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f의 결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f의 결과가 벡터라고 하면요, 이 f의 결과를 다시 그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 지함수에 적용할 수 있겠죠. 합성함수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F43을 먼저 F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G에 적용했다는 뜻인데 괄호를 빼고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변환의 적용 순서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43을 먼저 F 적용하고 그 다음에 G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은 보통 한국 문화권이나 미국 문화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좀 직관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 그래픽 시간에 배울 때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지 이렇게 뭐 헷갈렸는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처음 이거 그 변환을 그 디자인했던 사람은 그 좀 더 직관적입니다. 세로로 써야 되고요. 세로로 써야 되는 벡터가 세로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변환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환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표기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루는 이 책에서도 그 이 영상에서도요 벡터를 열 벡터라고 가정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근데 열 벡터로 하면은 소스 코드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섞어서 쓰도록 하고요. 문맥으로 표현을 하고 헷갈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벡터 43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가 주어졌을 때 몇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먼저 벡터와 벡터의 덧셈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벡터 V가 주어졌을 때 V와 W가 주어졌을 때요. V와 W를 더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V만큼 가서 V의 끝에서 W만큼 간다는 뜻입니다. 이 값이 W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W만큼 가서 V만큼 가는 것도 같은 값입니다. 만약에 그 V의 값을 AB라고 하고요. 벡터를 A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 벡터를 CD라고 하면요. 최종적으로 더해서 결과값으로 얻어지는 VW 이 벡터, 이 벡터의 결과는 뭐가 되는가 하면 A 플러스 C, B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건 직관적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W 길이만큼 X축을 따라가는 게 C죠. 예, C. 그 다음에 이 벡터는 V 벡터죠. V는 A만큼이죠. 그래서 C와 A를 더한 게 되는 거죠. 다음 Y 값은요. B와 D가 됩니다. 그래서 B와 D를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정의는요. V 벡터 AB와 W 벡터 CD가 주어졌을 때 VW의 의미는 X 요소는 X 요소끼리 더하고 Y 요소는 Y 요소끼리 더한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으로 스케일러 K 값과 벡터 V를 곱하는 연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벡터 V가 AB 주어졌을 때 어떤 스케일러 값 K를 곱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벡터 V를 K 배한 새로운 벡터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A 요소에 대해서도 K를 곱하고 B 요소에 대해서도 B를 곱한 어떤 새로운 값이 얻어지겠죠. 이것을 스케일러 벡터 곱셈이라고 합니다. 스케일러 벡터 곱셈은요. K를 실수라고 하면 KV는 K의 벡터 A, B 그리고 결과적으로 KA, KB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그리기 전까지는 벡터의 다른 연산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적, 외적, 다음에 디터미넌트 나중에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고연산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하고요. 지금 요 상황에서는 고연산은 쓰지 않고 덧셈과 스케일러 곱셈에 대해서만 정의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스텝별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러 곱셈을 정의했기 때문에 V가 줬을 때 마이너스를 곱하면은요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 네거티브 벡터가 되는 거죠. 네거티브 벡터가 되고요. 다음에 뺄셈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V가 주어졌을 때 빼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빼기 더블을 한다는 얘기는 W의 반대 방향만큼 더 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결과 벡터는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얻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V 빼기 W는 두 번째 비연산자에서 첫 번째 비연산자의 팁 방향으로 가는
결과 벡터가 얻어진다 라는 게 벨셈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면에 쉐이드를 할 때 이제 필요한데요. 이렇게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v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x축의 길이와 y축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v의 길이는요 스퀘어 루트 오브 전체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벡터 비리를 구할 수 있고요. 벡터 v의 길이는 절대치 v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벡터 클래스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스 보시면 K 벡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K 벡터 2를 구현을 했고요. K 벡터 2는 X, Y 요소를 가지고요. 생성자에서는 X, Y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값에 대해서도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값을 줬을 때도 X, Y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을 정의를 했습니다. 덧셈은 오퍼레이트 플러스로 정의를 해서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더하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템퍼러리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x 요소끼리 더하고 y 요소끼리 더해서 이 템퍼러리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리턴하는 값을 다시 다른 연산의 피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퍼러리이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곱셈, 스케일러 곱셈을 정의를 했습니다. 스케일러 값이 벡터의 왼쪽에 오는 경우와 오른쪽에 오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멤버 함수로 구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소 값을 접근하기 쉽도록 퍼블릭 멤버로 뺐기 때문에 프렌드로 구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일반 함수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예, 스케일러와 벡터의 곱셈은 각 스케일러 값을 벡터의 각각의 요소에 곱합니다. 다음에 벡터와 스케일러의 곱셈 역시 스케일러 값을 각각의 벡터 x, y에 곱해서 그것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벡터 util을 정의를 했는데요. 벡터 util은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에 벡터를 두 개를 주면요. v0 벡터의 끝점, 다음에 v1 벡터의 끝점. 그러니까 뭐 포인트라고 간주를 하면 되겠죠. 그 두 점 사이를 직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드로우 라인의 정의로 이동을 해보면 첫 번째 벡터로 CP를 이동시키고요. 거기서 두 번째 벡터의 끝점으로 선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엘지브라의 메인 함수에서 보면 온페인트 내부에서 보면요. K 벡터 유틸의 드로우 라인, K 벡터 유틸 네임스페이스의 드로우 라인을 호출해서요. 100,100에서 300,200으로 벡터의 끝점 사이에 두 직선을 그리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빌드를 했네요. 프로젝트만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100,100에서 300,200으로 이렇게 두 벡터의 끝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벡터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